사회복지관 토크 콘서트 용어 체인지 시작합니다. 저희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요? 저희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예 실습을 하고 있는 서운주, 이기영, 진서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실습 3주차를 지나고 있는 실습생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기에 뿌듯한 마음입니다. 저는 실습 첫날이 생각나네요. 저희 그날 다 같이 성민복지 용어 사전 읽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처음엔 무슨 사전을 말하는 건지 좀 의아했었는데 복지관에서 직접 발간한 사전이라 해서 더 관심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흥미있게 느껴졌어요. 성민복지 용어 사전, 바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만의 차별성이죠. 맞습니다. 그럼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읽으면서 불편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지금 색칠된 단어들이 성민복지 용어 사전에 담긴 용어들입니다.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체 용어까지 성민복지 용어 사전에 담겨 있어요. 성민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저희가 성민복지용어사전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게 된 것도 실습을 통해 알게 된 기존 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문제를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과 공유하기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말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토크 콘서트에 함께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토크 콘서트 이름을 용어 체인지로 지었죠. 네, 맞아요. 용어는 사회복지 용어를 말하고요. 체인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가 기존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체 용어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저희 토크 콘서트 시청을 통해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분들이 기존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 고민해보고 당장 바꿔 쓰기는 어렵더라도 문제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토크 콘서트를 시청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성민복지 용어 사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치 지향 용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주민과 권리복지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기영쌤, 주민이란 단어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긴 한데 성민에서 말하는 주민은 조금 달라요. 흔히 쓰는 주민이란 단어는 살 주자를 사용해서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성민에서는 주인 주자를 사용해 주민을 존엄한 주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인 주자를 쓴 주민이라니 정말 새롭네요. 그렇다면 권리복지는 어떤 거죠? 단어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권리복지란 주민의 권리를 지닌 주권적 주체자로 인식하는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이에 성민의 사회복지사는 시혜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모호하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용어와 이에 대한 대체 용어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사례관리입니다. 사회복지 전공생이라면 아주 많이 들어봤을 단어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 제기도 가장 많이 된다고 합니다. 흔한 전공 용어인데 문제가 제기된다니 다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공 수업에서 한 번 정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성민복지 용어 사전을 통해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네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례와 관리 두 단어로 나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 논문에서는 사례라는 용어는 클라이언트 당사자를 인격적인 한 개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관리도 마치 사회복지사가 주민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실천인데 용어가 그러한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주민분께서는 관리한다는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사람을 물건처럼 생각해 관리한다고 느껴져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리해보자면 사례관리는 인권에 기반한 주권적 주체인 주민을 하나의 사례로 지칭한다는 점과 사람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어로 대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익숙하게 사용한 만큼 뭔가 딱 이렇다 할 대체 용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맞춤형 지원?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쌤들은 어떠세요? 저는 주민 활동 연계, 주민 인파워먼트 정도가 생각나네요. 다 좋지만 딱 하나로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성민에서는 사례관리를 주민관리 옹호라는 용어로 제시했는데요. 주민관리 옹호는 주민이 주체적인 존재로서 본인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알고 목소리를 내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옹호하는 실천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오, 확실히 사례 관리보다 주민을 존중하는 느낌이 드네요. 성민에서도 처음부터 주민권리 옹호 사업이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한때는 주민권리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권리 보장이라는 것이 개인이나 기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여 주민권리 옹호 사업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체 용어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사례관리의 대체 용어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로는 독거노인 혹은 홀몸노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독거노인은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뜻하는 단어 아닌가요? 이게 왜 문제인 거죠? 네, 보통 이 용어에 대해서 다들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홀몸 청년이나 독거 중장년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단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독거라는 단어는 혼자 산다는 뜻으로 의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독거라는 단어가 노인과 결합하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보통 독거노인을 생각하면 단순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지칭하기보다 가난하고 늙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을 떠올리곤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 독거노인을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독거노인 고독사, 독거노인 문제, 독거노인 기부 등과 같은 단어들이 가장 먼저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독거노인을 향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독거노인, 홀몸노인이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로 대체하는 게 좋을까요? 1인 가구 어르신이라는 용어는 어떤가요? 최근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에 따라 1인 가구가 점차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어르신이라고 다르게 표현할 것 없이 1인 가구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1인 가구 어르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이제는 독거노인이라는 용어보다 1인 가구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봐요. 다음 단어는 수혜자, 대상자입니다. 이 단어는 왜 문제제기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수혜자라는 용어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공자와 수혜받는 사람과의 비대칭적 힘의 관계를 담고 있으며 주민을 시혜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칭하는 대상자는 어렵거나 가난하여 다른 사람 혹은 기관으로부터 도움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전달되어 낙인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집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주민 인터뷰 결과 수혜자, 대상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매우 가난하거나 어려움이 커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로 느껴진다. 공급자 입장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같다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을까요? 다른 단어를 생각해봐도 익숙한 단어를 쓰지 않으려니 어렵네요. 참여 주민 또는 주민이라는 단어는 어떤가요? 단순히 복지 사업의 수혜 대상이 아닌 복지관 사업, 지역 활동, 이슈 등에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좋긴 좋은데 실제로 사용이 잘 될까요? 처음 들으면 저는 엄청 어색할 것 같아요. 실제로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홍보지 제작 시, 일시, 대상, 장소 등의 카테고리 중 대상을 참여자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실전 현장에서 대체 용어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처음 참여 주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나 보네요. 저도 참여 주민이라는 말이 입에 붙도록 노력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자인데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엄청 흔하게 쓰는 문장 아닌가요? 자원봉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인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봉사, 어떤 느낌인가요? 아무래도 불평등한 관계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자원봉사자는 자유의지로 자발적인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보다 활동자의 입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여야 하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가 뭐 그렇게 위계적인 거나 나쁜 거라고. 물론 나쁜 의도 없이 쓸 수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내가 봉사를 하는 건데 나한테 어느 정도 대우는 해줘야지 이런 태도를 지닌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미 많은 NGO 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 쓰고 있답니다. 불평등한 어조로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단어라면 지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확실히 듣고 보니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좋은가요? 성민복지용어사전에서는 자원봉사를 자원활동으로, 자원봉사자는 자원활동가로 바꿔서 쓰는 것을 제시합니다. 주민 간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위한 경제적, 정서적, 경험적 공유가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좋은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원활동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해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성민복지 용어 사전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용어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는 굳이 이걸 바꿔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성민복지용어 사전을 거듭해서 읽으며 말의 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사회복지잖아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각 사람의 권리를 강조하고 개인의 주체성과 힘을 강조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라고 해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성민복지 용어 사전을 읽고 이 용어가 왜 문제인지, 왜 제안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습을 통해 가치지향 용어와 대체 용어를 사용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용어에 익숙해지고 기존 용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처럼 다른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도 인권에 기반하는 복지 용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쌤은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저희 실습 초반에 북콘서트 다 같이 시청하고 토론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체 용어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계속 질문했었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기억나요. 그때 이야기 들으면서 학생으로서 느끼는 것과 사회복지사로서 느끼는 것이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때 슈퍼바이저님의 한마디가 인상 깊었는데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을 만나는 자신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대체 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용어 사용에 더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멋있네요. 우리 모두 용어 사용에 더 신중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토크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의 사회복지 용어 사용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기쁠 것 같네요. 성민복지 용어 사전도 꼭 다운받아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네, 맞아요. 바로 소감 작성과 설문조사 이벤트입니다. 소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설문 참여 링크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참, 상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어떤 상품이 있죠? 소감을 가장 잘 남겨주신 세 분께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설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니 꼭 참여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서은주, 이기영, 진서현 실습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